한국 고객과 한국 여행사들의 뚜껑을 열리게 만든 이 한 장의 편지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항공이 이미 티켓을 구매한 한국 고객에게 환불을 당장 해줄 수 없고 3개월 뒤에나 해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들어온 베트남 항공 환불 건수만 무려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고,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국내 메이저 여행사들을 모두 더하면 한국 고객들의 피해가 엄청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사건 이후로 극도로 신중해야 할 베트남 항공사들이 최근 또 한 번 논란거리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일부 항공사들은 환불을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해주겠다며 기한 내에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글로벌 이코노믹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어도 한 좌석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승객들이 최소한 한 좌석씩 떨어져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 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 항공이 이 비용을 승객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승객이 좌석을 고르면 자신의 전면, 후면, 측면에 있는 좌석들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인데, 두 번째 티켓은 50%의 가격에 파는 등 할인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승객의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폭됐습니다. 베트남 항공뿐만이 아니라 베트남의 대표적인 항공사 중 하나인 반부항공도 이와 동일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베트남 항공사들이 현금이 없어 위기를 겪자 비용을 승객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의 비판들이 들어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항공은 2020년 중단기 대출에 대한 지불 능력 보증을 위해 베트남 정부에 12조 동의 긴급 자금 요청을 지원했고, 베트남의 반부항공은 더 심각합니다. 공항 서비스 요금도 내지 못해 공항에 2,050억 동을 빚진 상황인데요. 베트남에서 21개의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ACV는 반부항공이 평균적으로 42일씩 늦게 지불하고 있고, 돈을 받을 때까지 무려 24건의 독촉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누구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2월에 이미 한국과의 하늘길을 차단했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마저 한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까지 말이죠. 이 정도까지 열심히 한국을 막았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봉쇄 작전을 펼치고 있길래 전 세계가 방역 모범국이라 칭하며 앞다퉈 노하우를 전수해달라 요청하고 있는 한국을 저렇게 빨리 막은 거야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베트남 누적 확진자 수 통계를 보시면 베트남이 한국을 막았을 당시는 확진자 수가 16명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을 막고 난 뒤에 베트남 내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세계 1위 방역 모범국인 한국까지 막았으면 확진자라도 줄어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오히려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베트남에서 브랜드의 왕이라 불리는 패션업계의 대부 조나단 한응웬, 그의 딸이 영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베트남으로 데려오기 위해 팔콘 8X 전용기까지 띄웠습니다. 이동 비용으로만 4억 4천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여성은 또 이 와중에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비싼 전용기를 띄워주었는지 이렇게 자신의 SNS에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이 문제의 자랑 사진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폭로글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베트남 부잣집 딸은 이 시국에 밀라노, 런던, 프랑스 등 유럽 전역을 여행하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결국 그녀의 운전기사와 고모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부 5명이 격리되었고, 이외에도 200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베트남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그렇게 열심히 막더니 정작 베트남인 부잣집 딸 1명조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베트남 확진자 수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 3월 6일까지는 16명으로 오랜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고 있었는데요. 바로 여기 3월 7일 17번째 확진자가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슈퍼 전자파인 것으로 밝혀졌고, 결국 불행하게도 베트남 내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이 문제의 17번째 슈퍼 전자파가 바로 일본계 철강회사 대표 이사의 딸이었습니다. 이 여성 역시 유럽에서 돌아와 2차례나 검사를 받았고 2번 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격리는 자신의 옷장 속에 고이 넣어둔 채 파티와 각종 행사들에도 여러 번 참여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베트남 내 확산의 주범은 규칙을 너무나 잘 준수했던 한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베트남과 일본의 부잣집 딸들이었던 것으로 베트남 정부가 완전히 잘못 짚었던 것이죠. 상황이 이런데도 베트남은 일본에만 너무 친절합니다. 웅유엔 수옥북 베트남
총리는 최근 아베 총리의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이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을 공유하고 협력하자. 일본 정부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 협력을 강화하자. 응유엔 수석부 베트남 총리가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일본의 방역 통제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최근 아베 내각이 한 일이라고는 성능조차 의심되고 있는 첫 마스크를 한 가정당 4장도 아니고 2장씩 나눠준다고 해. 이렇게 일본에서 합성 사진이 나올 정도로 일본인들의 공분을 샀던 일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은 이런 일본의 방역 통제를 높이 평가한다며 슈퍼 전자파 일본인이 베트남을 휘젓고 다녀갔음에도 여전히 일본의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본 불매운동이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완전히 쪼그라든 일본의 유니클로가 베트남에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등 한국에서의 손해를 베트남이 메꿔주는 식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 VNexpress의 보도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지난 12월 호치민 파크슨 플라자에 첫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서 곧 2,000평방미터에 육박하는 크기의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매장 오픈 당시 2,000명이 넘는 베트남 손님들이 몰릴 만큼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사무 이케조 베트남 유니클로 사장은 올해 베트남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베트남의 경제는 한국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어디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35%, 한국이 23%로 두 국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국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죠. 베트남은 이렇게 한국과 중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삼성, 현대와 같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내에 설립한 공장들을 통해 완성품을 만들어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죠. 그럼에도 이번에 베트남이 진단키트가 필요할 때만 한국을 찾고 미국, 영국, 멕시코 등은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도 가능하게 조치하였음에도 누구보다 빠르게 3월도 아닌 2월에 한국을 막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단순히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 다낭의 50% 이상의 비중을 담당했던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세계에서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트남이 한국의 우호적인 정책을 선택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올라가 베트남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니까 말이죠. 중국의 모든 생산 시설들을 만들어 생산하던 삼성, 애플 등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탈중국을 선택한 것도 치솟는 중국인 인건비 부담과 중국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 때문이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 노동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의 한 달 최저임금은 2010년 7만원에서 현재 23만원으로 3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베트남보다 생산 능력이 뛰어난 중국인들의 한 달 최저임금이 38만원인데 어느새 중국과 베트남의 임금 수준이 비슷해져 가고 있죠. 중국인의 인건비가 비싸져서 베트남으로 옮겼는데 베트남 인건비가 비싸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포스트 차이나에 이어서 포스트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내은행 최초로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미얀마의 현지 법인을 설립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의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이 외국계 은행으로서 미얀마의 현지 법인 인가를 받은 것은 세계 최초의 케이스라는 것이죠. 기존의 다른 해외은행들은 지점인가만 받을 수 있었고 이번에도 미얀마가 한국에는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한 반면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은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얀마 1인당 최저임금은 베트남보다 낮은 데다가 중국, 인도, 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5개 국가들과 국경을 마주보고 있어 지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300개에 달하는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진출한 상황인데요. 이상화 주 미얀마 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석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뿐만 아니라 14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를 양옆에 끼고 있다. 미얀마군 장성들의 필수 시청 드라마가 한국의 이순신이고 한국 드라마 고주몽을 통해 한국인보다 고구려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얀마 사람들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베트남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베트남 기업 18,600개가 이미 문을 닫을 만큼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그나마도 한국의 삼성전자 덕분에 올해 1분기 베트남 무역 수지가 3조 4천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달에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며 선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 빠지게 된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뒤를 그대로 이어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북한이 대남 전단 인수의 사진을 공개하고 주민들을 향해 응전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군사행동도 조만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직 특이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대폭 끌어올릴 경우 한미 군당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연일 대남 비방을 퍼붓고 있는 북한이 20일 평양 북중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관련 영상을 재방송하며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등 북중 간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행보를 보였다. 북한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한국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남조선 것들 등 막말,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에 담뱃재를 부은 대남 비방 전단 살포 계획을 전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게재한 사회주의 한 길에서 더욱 굳게 다져지는 조중친선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지난해 6월 20일부터 이틀간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조명했다. 당시 시 주석은 북중 수교 70년을 맞아 중국 최고 지도자로서는 14년 만에 방북했다. 노동신문은 이 회담을 두고 전통적인 조중친선 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승화 발전하고 두 나라 최고 영도자 사이에 맺어진 친분관계의 공고성,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다시금 과시한 역사적 사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두터운 동지적 신뢰와 각별한 친분관계는 양국 관계의 굳건한 초석이라면서 두 지도자가 올해에도 여러 차례 친서 교환을 통해 더 밀접하고 전략적인 소통을 했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미중 갈등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북측의 지지와 연대를 전했다. 또 중국도 적대 세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힘찬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마지막으로 조중친선의 역사적 전통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조중친선 관계는 변함없이 공고히 발전할 것이며 양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은 끊임없이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도 이날 저녁 평양 북중 정상회담 영상을 재방송했다. 이는 북측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인 지난 12일 말로는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의 격화에만 광분해왔다며 미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리선권 외무상 명의 담화를 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미국과의 관계는 장기간 경색된 가운데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북한은 갈수록 노골적인 친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도 북한이 중국과 이러한 전통의의를 과시하는 배경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한국에는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비라 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대규모 살포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특히 대량 인쇄한 전단 사진을 공개하고서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북남 접경지대 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비라 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공개한 전단 인쇄 사진을 보면 남측 주민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듯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전단 위에 담배꽁초와 담뱃재, 쓰레기 등이 마구 뿌려져 있다. 북한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인 4.27 판문점 선언의 주역인 문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서는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 운운하며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극단적 대적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8일 가장 철저하고 무자비한 징벌 의지의 과시 제목의 정세론 해설에서 첫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연속 터져 나올 정의의 복음은 사태의 주의를 놓고 떠들어대는 자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리 군대의 자제력은 한계를 넘어섰다면서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는 군대의 발표를 신중히 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군대 전개, 비무장지대 초소 진출, 접경지역 군사훈련, 대남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남측의 남북관계 경색에 책임을 돌리며 대남 비난도 이어갔다. 신문은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표현하며 신의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것이 누구인데 저들이 빚어낸 사태의 책임까지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오만불손하게 놀아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남측을 비겁하고 나약하며 저열한 상대로 매도하며 남북관계를 더는 논할 수 없고 남북간 접촉 공간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7일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철면피한 강원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談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6.15 선언 2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 등에 대해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남북 갈등의 직접적인 단초가 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묵인을 재차 주장하면서 변명과 술수로 범벅된 미사여구라며 문 대통령의 남북관계 교착 진단 분석에 대해 철면피함과 뻔뻔함이 묻어나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이 축사 당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빌려 착용한 것까지 거론하며 상징성을 애써 부여하려 했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談話말미에는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언사를 정당화했다.